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최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금리 인하 예상이 되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지 오늘 이슈앤토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문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 지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최근 도내 부동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도 부동산 시장 변동의 핵심 요인은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는 거래가 많이 침체가 되었었고요.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작년 수준의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지역별로 수치를 강원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 작년 10월에는 2,012건이 거래되고 올해 1월에는 1,448건 거래되어 약 30% 정도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가 올 5월에는 2,154건, 최근 10월에는 2,071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작년 수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주택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도내 주요 지역별로는 거래 현황이 어떻습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되면서 전반적인 강원도 아파트 투자 문의는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평균 가격도 하락을 했고요. 지역적으로는 신규 입주 물량이 증가한 속초와 원주의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또 이런 반면에 춘천권의 경우에는 신규 입주가 한동안 없다 보니까 지역 내 생애 최초나 또 실수요자 위주의 매매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전반적인 그 부족 현상 때문에 강원권 전체가 월차임이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부동산 시장을 놓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강원권에 대한 투자 수요는 감소를 했지만 네. 수도권에 비해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크지는 않았던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 큰 편차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나타났는데요. 강원권 아파트 분양 시장이 지역별로 보면은 춘천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원주는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올해 2개의 단지가 보름 정도도 안 되는 단기간에 완판을 이어갔고요. 예. 최근에 세 번째로 분양한 아파트도 약 9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권 분양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또 신규 수요가 이에 따라서 증가를 했고 앞으로도 분양가가 내려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속적인 분양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서 지역은 좀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네. 좀 괜찮게 보이는데 영동 지역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속초의 경우에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전세 가격도 좀 하락하고 매매 수요도 그에 따라 조금 감소하면서 좀 하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했던 곳이 아마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올해 주택 시장의 특징은 사실 그 전세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세 사기, 소위 깡통 전세가 있었는데 도내에서도 일부 피해가 좀 발생했었죠. 네, 굉장히 보도도 많이 되고 했었는데 그래도 강원권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큰 이슈가 될 정도의 큰 사건 사고들은 없었습니다. 주로 이제 갭 투자 아파트나 다가구 주택에서 보증금 위반한 사건 사고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요. 예. 전세 사기라든가 역전세, 그다음에 깡통 전세 우려와 대출 이자 부담에 따라서 전세 수요는 좀 감소하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설명을 굉장히 정부에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의무와 책임도 커지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의 전세를 중개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다가구 주택의 전월세를 빼기가 쉽지가 않아질 것이고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위반안에 따른 세입자와의 분쟁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보증금 반환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기존 선순위 세입자의 계약서를 잘 제시를 해서 공인중개사와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근저당이나 뭐 약간 대출이 좀 있으면은 전세로 내놓기가 참 어렵겠네요, 요즘 같은 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내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지금 네. 미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좀 내릴 것처럼 예,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좀 더 활기를 더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데 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금리에 대해서 추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내년 부동산 시장도 아마 금리 인하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원 특별자치도 승격과 속초까지 이어지면 동속 고속철도, 그다음에 제2경춘국도 개설 등 강원도 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에 미국에 이어서 우리 국내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강원권 부동산 시장도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없었던 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이었죠. 특히 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견에서는 지역에는 좀 더 이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역 차원의 대책 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뭐 지방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서 투자 수요도 감소를 하고 또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또 중과 제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3주택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에 많은 지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매매 양도세율 같은 경우에도 2년 이상이 지나도 60%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일반 세율로 전환을 해주시기를 건의하고 싶습니다.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출산이나 뭐 결혼할 때 네. 좀 도움받는 제도들이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자료를 보면서 이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이제 몇 가지가 그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지원되게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 되겠고요. 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9억 이내 주택에 최대 5억까지 약 1.6에서 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4억 원 이내에서 최대 3억까지 대출 지원을 받는 걸로 제도가 신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신설되는 제도가 내년 5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자금 증여 공제 제도 도입인데요. 네. 신혼부부가 양쪽 집안에서 1억 5천씩 약 3억까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에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이런 제도들은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